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성격과 운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지신 중 두 번째 동물인 소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띠의 사람들은 매우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시절에는 공부에 대한 끈기와 집중력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고, 직장에서는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소띠 사람들은 또한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춰 지출을 조절하는 모습은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소띠라면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함께 힘을 내게 되죠. 이처럼 소띠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소띠 사람들은 매우 근면합니다. 이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소띠라면 그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밭일을 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근면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소띠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소띠 사람들은 또한 매우 철저합니다. 이들은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소띠 학생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함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신뢰를 줍니다. 소띠는 12띠 중 두 번째 띠로 출생연도에 따라 49년생, 61년생, 73년생, 85년생, 97년생 등이 소띠에 해당됩니다. 오행으로는 축토에 속하고 음양으로는 음에 속합니다. 이는 소띠 사람들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띠는 또한 전통적으로 농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소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띠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을 반영하여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현대 사회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천수천안 보살은 불교에서 소띠의 수호신으로 1000개의 눈과 손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 보살의 화신입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자비로운 눈과 손은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전지전능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소띠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안을 줍니다. 천수천안 보살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띠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천수천안 보살의 가호를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소띠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천수천안 보살은 중생의 올바른 눈과 손의 작동을 감독하고 보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은 중생이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세상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합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눈과 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의 노력이 어떻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은 중생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는 중생의 눈이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지도하며 그 손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살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은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물을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면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행동이 이어지고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천수천안 보살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의 손은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눈과 손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생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합니다. 이로 인해 중생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손은 중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줍니다. 손은 우리가 실제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손은 중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의미는 그의 완벽한 눈과 손에 있습니다. 그는 중생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종종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수천안 보살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의 전지전능한 능력은 중생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천수천안 보살의 눈은 우리가 더 넓은 시야에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의 손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결정부터 큰 인생의 선택까지 모두가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수천안 보살의 눈은 우리에게 편견 없는 시각을 제공하며 그의 손은 우리가 더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수천안 보살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천수천안 보살의 도움은 우리가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의 눈은 우리가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의 손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 큰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그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의 눈과 손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점에서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과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중생의 올바른 길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우리의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천수천안 보살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과 손은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중생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전지전능한 능력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 큰 위안과 희망을 주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과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그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큰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심장은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알아차리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거나 큰 시련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미래를 예지해 줍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꿈은 정말 선명하게 기억에 남고 어떤 꿈은 아침에 일어나면 금세 사라지죠. 꿈은 길몽과 흉몽으로 나뉩니다. 길몽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로 해석되며 흉몽은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맑은 하늘을 본다면 이는 곧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꿈에서 폭풍우를 본다면 이는 다가오는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띠가 대운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띠는 근면성과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찾아올 때 소띠는 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직원은 항상 맡은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며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큰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실함과 책임감은 결국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소띠는 금전적으로도 안정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적 여유와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 큰 수익을 얻게 되어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며 이제는 그 결실을 누릴 차례입니다. 소띠의 대운이 찾아오면 인간관계도 더욱 강화됩니다.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는 더욱 두터워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소띠는 또한 오랫동안 노력해온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큰 성취감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수년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띠의 대우는 내적 평화로 이어집니다. 안정된 생활로 인해 내적 평화를 느끼게 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불안정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느끼는 평화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운의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장은 큰 변화가 다가올 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꿈을 통해 나타나는 신호를 잘 해석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이는 곧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꿈에서 불이 나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이는 다가오는 시련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소띠분들에게 대운이 터지는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길몽과 흉몽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길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길몽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를 나타내는 꿈입니다. 예를 들어 황금빛 뿔을 가진 소를 보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징조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분이 이 꿈을 꾼 후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길몽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가 언덕을 올라가는 꿈은 재물이 들어올 징조로 해석됩니다. 이 꿈을 꾼 뒤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소가 새끼를 낳는 꿈은 오랫동안 소원하던 일이 성사되고 재물이 들어오는 징조라고 해요.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분이 이 꿈을 꾼 후 원하는 집을 좋은 조건으로 구하게 된 경우도 있었죠. 길몽의 또 다른 예로는 소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가정에 좋은 일이 자주 생기고 재물이 들어올 징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 가족이 이 꿈을 꾼 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해지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등 좋은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가 짐을 가득 찬 수레를 끌고 가는 꿈은 직장인은 진급하고 사업가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징조입니다. 많은 소를 목장에서 보는 꿈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큰 재물이 들어오는 징조로 해석됩니다. 반면 흉몽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를 나타내는 꿈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집을 나가는 꿈은 집안 형편이 나빠지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런 꿈을 꾼 후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를 잃어버리는 꿈은 직장이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징조입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앞둔 사람이 이 꿈을 꾸고 결국 그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소가 비를 맞으며 도망가는 꿈은 배신을 당하거나 재물이 사라지는 징조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큰 돈을 잃은 사례도 있었어요. 소의 뿔에 받치는 꿈은 작은 일에 연관되어 큰 낭패를 보는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죽은 소를 보는 꿈은 투자 실패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징조입니다. 실제로 큰 투자를 앞두고 이 꿈을 꾼 사람이 투자에 실패하고 큰 손실을 본 경우도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꿈을 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흉몽을 꿨을 때는 매사에 신중하고 작은 일에도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흉몽을 꿨다면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반면 길몽을 꿨을 때는 지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몽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린 뒤 길몽을 꿨다면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흉몽을 꾼 뒤 재액을 없애기 위해, 길몽을 꾼 뒤 대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에 천수천안 보살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흉몽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길몽으로 예고된 좋은 일을 더 확실히 이루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길몽과 흉몽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꿈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보고 그에 맞는 대처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내용을 나눠서 큰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성격과 운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지신 중 두 번째 동물인 소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띠의 사람들은 매우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시절에는 공부에 대한 끈기와 집중력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고, 직장에서는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소띠 사람들은 또한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춰 지출을 조절하는 모습은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소띠라면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함께 힘을 내게 되죠. 이처럼 소띠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소띠 사람들은 매우 근면합니다. 이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소띠라면 그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밭일을 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근면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소띠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소띠 사람들은 또한 매우 철저합니다. 이들은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소띠 학생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함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신뢰를 줍니다. 소띠는 12띠 중 두 번째 띠로 출생 연도에 따라 49년생, 61년생, 73년생, 85년생, 97년생 등이 소띠에 해당됩니다. 오행으로는 축토에 속하고 음양으로는 음에 속합니다. 이는 소띠 사람들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띠는 또한 전통적으로 농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소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띠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을 반영하여 매우 근면하고 성실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현대 사회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천수천안 보살은 불교에서 소띠의 수호신으로 1000개의 눈과 손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 보살의 화신입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자비로운 눈과 손은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전지전능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는 소띠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안을 줍니다. 천수천안 보살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띠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천수천안 보살의 가호를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소띠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천수천안 보살은 중생의 올바른 눈과 손의 작동을 감독하고 보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은 중생이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세상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합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눈과 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의 노력이 어떻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은 중생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는 중생의 눈이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지도하며 그 손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살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혼란은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물을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면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행동이 이어지고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천수천안 보살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의 손은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눈과 손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생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합니다. 이로 인해 중생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손은 중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줍니다. 손은 우리가 실제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손은 중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의미는 그의 완벽한 눈과 손에 있습니다. 그는 중생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종종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수천안 보살은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의 전지전능한 능력은 중생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천수천안 보살의 눈은 우리가 더 넓은 시야에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의 손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결정부터 큰 인생의 선택까지 모두가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수천안 보살의 눈은 우리에게 편견 없는 시각을 제공하며 그의 손은 우리가 더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수천안 보살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천수천안 보살의 도움은 우리가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의 눈은 우리가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의 손은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 큰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그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의 눈과 손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점에서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과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중생의 올바른 길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우리의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천수천안 보살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과 손은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중생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전지전능한 능력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천수천안 보살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 큰 위안과 희망을 주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천수천안 보살의 역할과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그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큰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심장은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알아차리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거나 큰 시련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미래를 예지해 줍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꿈은 정말 선명하게 기억에 남고 어떤 꿈은 아침에 일어나면 금세 사라지죠. 꿈은 길몽과 흉몽으로 나뉩니다. 길몽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로 해석되며 흉몽은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맑은 하늘을 본다면 이는 곧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꿈에서 폭풍우를 본다면 이는 다가오는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띠가 대운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띠는 근면성과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찾아올 때 소띠는 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직원은 항상 맡은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며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큰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실함과 책임감은 결국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소띠는 금전적으로도 안정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적 여유와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저축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 큰 수익을 얻게 되어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그 사람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며 이제는 그 결실을 누릴 차례입니다. 소띠의 대운이 찾아오면 인간관계도 더욱 강화됩니다.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는 더욱 두터워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소띠는 또한 오랫동안 노력해온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큰 성취감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수년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띠의 대운은 내적 평화로 이어집니다. 안정된 생활로 인해 내적 평화를 느끼게 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불안정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느끼는 평화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운의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장은 큰 변화가 다가올 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꿈을 통해 나타나는 신호를 잘 해석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이는 곧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꿈에서 불이 나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이는 다가오는 시련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소띠분들에게 대운이 터지는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길몽과 흉몽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길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길몽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를 나타내는 꿈입니다. 예를 들어 황금빛 뿔을 가진 소를 보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징조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분이 이 꿈을 꾼 후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길몽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가 언덕을 올라가는 꿈은
재물이 들어올 징조로 해석됩니다. 이 꿈을 꾼 뒤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소가 새끼를 낳는 꿈은 오랫동안 소원하던 일이 성사되고 재물이 들어오는 징조라고 해요.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분이 이 꿈을 꾼 후 원하는 집을 좋은 조건으로 구하게 된 경우도 있었죠. 길몽의 또 다른 예로는 소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가정에 좋은 일이 자주 생기고 재물이 들어올 징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 가족이 이 꿈을 꾼 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해지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등 좋은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가 짐을 가득 찬 수레를 끌고 가는 꿈은 직장인은 진급하고 사업가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징조입니다. 많은 소를 목장에서 보는 꿈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큰 재물이 들어오는 징조로 해석됩니다. 반면 흉몽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를 나타내는 꿈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집을 나가는 꿈은 집안 형편이 나빠지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런 꿈을 꾼 후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를 잃어버리는 꿈은 직장이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징조입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앞둔 사람이 이 꿈을 꾸고 결국 그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소가 비를 맞으며 도망가는 꿈은 배신을 당하거나 재물이 사라지는 징조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큰 돈을 잃은 사례도 있었어요. 소의 뿔에 받치는 꿈은 작은 일에 연관되어 큰 낭패를 보는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죽은 소를 보는 꿈은 투자 실패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징조입니다. 실제로 큰 투자를 앞두고 이 꿈을 꾼 사람이 투자에 실패하고 큰 손실을 본 경우도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꿈을 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흉몽을 꿨을 때는 매사에 신중하고 작은 일에도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흉몽을 꿨다면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반면 길몽을 꿨을 때는 지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몽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린 뒤 길몽을 꿨다면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흉몽을 꾼 뒤 재액을 없애기 위해 길몽을 꾼 뒤 대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에 천수천안 보살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흉몽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길몽으로 예고된 좋은 일을 더 확실히 이루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길몽과 흉몽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꿈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보고 그에 맞는 대처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내용을 나눠서 큰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